단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11선, 21선을 지지하며 급등하는 것은 단기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정형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겪은 단연간의 투자 경험에 따르면 틀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해서 1분기에 매수해서 여름에 파는 이런 투자, 이 후자의 투자는 손실이 거의 나지 않는다. 한국 주식시장은 대체로 4분기에 장이 좋지 않았다. 우리가 기억하는 증시의 악재와 대폭락은 대부분 4분기에 나타났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 투자 방법으로 해마다 큰 수익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연 20에서 30%의 수익률을 거둔다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관련 영상 100편 보는 것보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는 것이 100배 유익하다고 확언합니다. 인자함이 묻어나는 부자 삼촌 같은 이 사람의 이름은 남석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자한 외모와는 다르게 한번 매수한 종목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는 승부사이며 주식 투자로 종잣돈 1,000만원을 생활비 쓸 것 다 쓰면서 몇 년 만에 8천만원으로 불리고, 주식 투자의 감을 잡은 그는 8천만원을 1년 만에 6억 5천만원으로 불리고, 그 6억 5천만원을 10억으로, 다시 그 10억을 20억으로 단 한 해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실전 투자법을 이 책에 모두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저자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 과정과 노하우를 다 써두셨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로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되는 건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10억에서 20억 원의 돈을 버는 것은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만의 수익화 모형을 만든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번번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수익 나는 모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내가 30년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수익을 내기 위해 고민한 실전 투자의 정석과 수익 모형을 공개하였으니 책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한 투자 원칙과 철학을 무심코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누구든 이를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적어도 실패하는 주식 투자자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책을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배운 것들이 클래스 땡땡땡과 같은 곳에서 온라인 강의로 들어도 최소 30만원은 될 것 같은데, 이 책의 맨 뒤에 찍힌 가격은 단돈 18,000원이었습니다. 와, 18,000원에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단군 일에 최고로 돈 벌기 좋은 시절은 이런 책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 책은 재밌기까지 합니다. 생생한 경험담이 잘 어우러져 있어 실감나기도 하고,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약간 설렐 정도였으니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책을 매수해서 3번은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노트에 정리도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책의 핵심을 압축 정리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자가 될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관 투자자의 투자 정수, 종잣돈을 몇십억으로 불린 핵심을 딱 4단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계절, 이평선, 관심, 모형. 이 4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처음엔 나도 잘 몰랐다. 1986년 3개월치 월급을 모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신문에 나오는 종목을 잘 고르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투자에 입문했다. 하지만 투자에 진심이었던 나는 낮에는 주식 투자와 공부, 밤에는 학원을 운영하며 열심히 투자에 매진했다. 2. 41세 전업투자의 길로. 종잣돈 1,000만원으로 전업투자자가 되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하였기에 단기 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감은 있었지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투자의 정석, 철학, 원칙을 확고히 하고 나만의 수익 나는 모형을 갖춘 후 손실 나는 습관을 고치고 성공 습관을 반복한 결과 나는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다. 3.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꿈을 쫓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꿈이든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꿈이든 간에 누구나 꿈이 있다. 꿈, 하고 싶은 일, 희망 등을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개인 간 다툼이나 국가 간 분쟁도 알고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즉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주식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참 좋은 수단이다. 실력만 있다면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말이다.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4. 누구라도 주식 투자로 10억 계좌를 가질 수 있다. 손실이 나기도 하고 수익이 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력, 끈기, 인내, 성실함 등의 덕목들도 함께 성장시킨다. 나는 1,000만 원으로 전업 투자를 시작해 몇 년 뒤 새해 초 8천만 원으로 시작한 계좌가 1년 후 6억 5천만 원이 되었다. 연수익률 800%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산다. 뛰어난 재능은 없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어느 일이든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돈 많은 부자 입장에서 10억에서 20억의 돈은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중간 정도의 돈인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10억 계좌는 꿈의 계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10억 원짜리 증권 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며 여유 있겠는가.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진인사 대천명을 마음속에 품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라도 10억 계좌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 책을 참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 투자 환경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부족했던 내가 성공을 거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경험한 투자 속에서 느낀 것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전하기 위해 책을 집필하였으니 꼭 참고해 주길 바란다. 6. 정답은 있지만 정형화되어 있진 않다. 정형화된 공식 같은 정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석, 정답은 존재한다.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한 분들의 투자 방법, 철학을 살펴보면 공통된 유형,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조언을 믿고 따라준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성공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7. 메가트렌드, 시대 흐름을 주시하라. 메가트렌드란 현재와 미래 사회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는 큰 흐름을 말한다. 메가트렌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산업, 기업, 개인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메가트렌드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투자를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메가트렌드는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투자 기회이자 축복이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노인 인구 증가, 고령화는 확실한 메가트렌드이며 이에 따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주시해야 한다고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스마트카 등의 메가트렌드는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메가트렌드에 집중하여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8. 주식 투자의 매력. 주식 투자자에게는 세상과 끊임없는 소통, 관심,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주식시장은 늘 새롭고 신선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게 되면 생각과 마음이 젊어진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참 매력적이다. 게다가 투자를 잘하면 큰 수익도 낼 수 있으므로 인생 생존 전략으로 더할 나위 없는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 9. 전형적인 시장의 3가지 특징. 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남석과 투자자님의 특급 노하우거든요.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체적으로 기업들은 1월에 비정상적인 수익을 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나는 1월 효과라고 부른다. 특히 소형주들이 장기적으로 1월에 고수익을 낸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나는 사계절 투자 이론을 정립하였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남석관 투자자의 투자 정수 4가지 중에 사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사계절 투자 이론인데 그 사계절 투자 이론은 여러분들이 꼭 정말 알아두시고 직장인에게 특히나 더 중요한 이론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사계절 투자 이론을 자신의 수익화 모형으로 만들고 사용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자, 1월 효과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 1월 효과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소액 기업 효과다. 대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소형주에서 큰 수익을 거두었다. 자, 이건 많은 투자 대가들, 가치 투자 대가들도 강조하는 부분이죠. 남석관 투자자는 30년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고수들이 삼성전자는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셋째, 지연 반응 효과다. 새로운 정보가 반드시 주가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가 공시 후에도 상당 기간 상향 표류하며 누적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건 추천이 아니고요. 이미 미래나노텍의 주가는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면 고점일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경 미래나노텍은 새로운 광학 필름을 개발하였고 그 제품의 생산량은 여의도의 14배를 덮을 것이라는 기사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경 다시 위와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광학 필름을 연간 120제곱킬로미터를 생산하고 이는 여의도를 14번 덮고 남는, 그리고 미래나노텍 관계자는 2차 전지 수요는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늘어난다. 미래나노텍에서도 이런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보시면 2021년 12월 달에 기사가 났고요. 2022년 4월 달에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9월 달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초 정보 공개 후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리고 다시 정보가 공개되고 상승받고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4월 달에서 이제 9월 달이니까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의 이론을 여기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교롭게도 2021년 12월 달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래나노텍의 실적은 1월이나 2월 달에 상당히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겠죠. 설사 실질적인 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1월 달에 발생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미래나노텍에서 이 시장의 전형적인 3가지 특징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들은 1월에 비정상적인 수익을 내는 경향이 있다. 자, 미래나노텍도 12월 21일 날 정보를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크게 주가가 급등했죠. 자, 그리고 소형주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2021년 12월 당시 제 기억상으로는 미래나노텍의 시가총액은 약 2천억 원으로 소형주에 해당하였습니다. 자, 둘째, 소액기업 효과. 자, 이것도 미래나노텍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지연 반응 효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남석관 투자자가 강조하는 3가지 시장의 특성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신다면 분명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런 조언들이 이 책에 참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는 조언들 역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주위에 널려있는 돈 되는 정보. 가정에 막 제습기 설치가 유행이던 시절 우리 집 역시 제습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업체에 의뢰해보니 재고가 없어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었다. 투자자로서 이런 현상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나는 당장 관련 종목인 위닉스를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투자 강연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했다. 결과적으로 6,000원대에서 매수한 주가가 3만원을 돌파했다. 11. 자, 여러분들 여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박 힌트가 숨어 있는 곳. 굳이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상의 변화를 잘 살피는 일만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4가지 단어 중에 이제 관심이 나오는 겁니다. 몇 년 전 맑은 국물로 히트를 친 나가사키 짬뽕 덕에 삼양식품의 주가가 급등한 일, 모든 중고생이 입고 다니던 노스페이스 점퍼로 영업무역의 주가가 급등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간혹 신문이나 뉴스에 소개되는 정부 정책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가의 자금이 집행되는 곳에는 기업의 자금도 몰릴 가능성이 크다.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해야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진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현상, 유행, 변화에 관심을 갖고 관련주들을 가늠해보자. 우리 생활 곳곳에 대박의 힌트를 관련주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분명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유모민 투자자가 말하는 돈 버는 투자의 요체, 없다가 생긴 것, 생겼다가 없어진 것, 이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 미래를 이끌어갈 4개의 트렌드. 첫째,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둘째, 로봇 분야. 셋째, 공유경제 분야. 넷째, 헬스케어 산업. 자, 여러분들도 이 4개의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관련 종목을 찾고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매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13. 주가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노하우, 정배열, 역배열. 이동평균선에서 나타난 주가의 흐름이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으로 배열된 모습을 정배열이라고 한다. 정배열은 주가의 상승 흐름이 강한 장에서 볼 수 있으며 주가가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이게 남석환 투자자가 말한 이 정배열을 그래프로 제가 표시를 해본 겁니다. 단기 이평선은 5일선, 21선, 중기 이평선은 61선, 장기 이평선은 121선이고요. 이 이평선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이평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받쳐주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정배열인 거고요. 자, 음봉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역배열은 반대로 그래프가 121선, 61선, 21선, 51선 순으로 배열된다.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역배열 그래프에서는 보유 대신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역배열 그래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요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역배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남석환 투자자님도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단기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그리고 주가 봉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매수는 조심하시고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신호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배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주가가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위치하고 있고 주가가 단기 이평선으로 눌리면서 하락하고 있다면 앞으로 하락 추세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2년 만에 2000% 수익률, 성장주 투자.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고 알려지는 윌리엄 오닐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린 주식들의 공통점을 찾아내 캔슬립 기법이라는 나름의 주식 종목 선정 기준을 고안했다. 그는 이 기법을 적용하여 5,000달러를 투자했는데 26개월 만에 20만 달러, 투자 수익률로는 2000%를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닐의 투자 방식에 따르면 성장주 투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이익이 성장하면서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에 투자한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 속 변화에서 얼마든지 힌트를 찾아낼 수 있겠죠? 성장주 투자는 추세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 성장주 투자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 가장 앞서 나가는 실적 개선이 뚜렷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전체적 하락에 따른 주가 급락은 유의해야 한다. 15.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기법. 자, 캔슬림 기법이란 앞글자를 따서 캔슬림이 된 거고요. 총 7가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개월 동안의 사업 실적 성장세에 주목하라. 두 번째, 매년의 매출액에 주목하라.
세 번째,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라. 네 번째, 수요와 공급, 그중 공급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섯 번째, 업계의 리더를 찾아라. 여섯 번째, 기관 투자자가 몰래 사들이는 종목을 찾아내라. 일곱 번째, 대세를 파악하라. 여러분들 이 7가지 기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 속에서 종목을 찾아낸다면 윌리엄 오닐처럼 26개월 만에 20만 달러 투자 수익률 2000%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윌리엄 오닐의 좋은 주식 고르는 법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 역시 조만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테마주 투자. 자, 여러분들 30년의 노하우입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꼭 써먹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테마주 투자이다. 이슈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테마를 찾아 투자해야 손실을 볼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미래나노텍의 신제품 개발 역시 장기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단,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법이므로 단기적인 투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장주 매매가 우선이며 처음 생각했던 대장주가 바뀐다고 생각되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갈아타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책 저자가 반드시 꼭 이런 단어를 쓴다면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어떤 일반적 대중이 보는 책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는 건 내가 설사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건 꼭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저자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단어이거든요. 따라서 테마주 투자에서는 대장주 매매가 우선이고요. 처음 생각했던 대장주가 바뀐다고 생각되면 이때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갈아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유목민 투자자도 강조했던 거죠. 자신이 어떤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된다고 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팔든지 사든지 간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장의 먹잇감이 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죠. 여러분들도 꼭 요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대장주는 안전하기 때문에 상승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이용해 갈아탄다. 대장주를 고르기 힘들다면 2개에서 3개의 대장주 후보 종목을 모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시장이 인정하지 않은 테마 또는 대장주라면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리스크가 큰 투자이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17. 계절주, 선침의 투자.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30년의 노하우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기 때문에 흘려듣지 마시고 꼭 써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절주 투자는 폭염, 혹한 등 자연현상이 극심할 경우 주목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요새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계절주 투자를 여러분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계절주 투자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선취매이다. 짧게는 계절보다 3에서 4개월, 길게는 6개월 전에 선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계절주 선취매의 주의점 5가지. 남석관 투자자는 계절주 선취매의 주의점 5가지를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년도에 시장에서 강한 반응을 보인 종목을 주목한다. 둘째, 재무적인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주식 가격이 1년 중에서 가장 싸야 한다. 셋째, 중장기 보유 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넷째, 대장 역할을 할 후보 종목을 골고루 매수한다. 다섯째, 신선도가 높은 계절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 차례 반복된 테마, 재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테마는 이슈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책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고 계절주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매수 전 어떤 계절주가 유행할지 미리 점검하고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2월에 사야 할 종목이라면 12월부터 선정 작업을 시작하고 2월 달력에 기입한다. 적어둬야 까먹지 않는다. 나는 11월부터 뉴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때부터 준비하면 다음에 1분기에 종목을 놓치지 않고 매수할 수 있다. 발굴 후 바로 매수하지 않고 1년 중 가장 싼 수준의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비싸게 사면 투자가 힘들어진다. 또한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된 기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8. 수익 모형.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남석관 투자자가 정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아까 4단어 중에 모형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핵심이고요. 제가 지금 수익 모형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기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입니다. 이 3가지 수익 모형을 여러분들이 꼭 체득하시고 활용을 하셔가지고 꼭 돈을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는 이 수익 모형 3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제대로 습득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수익 모형, 특히 단기 투자 수익 모형은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투자 노하우다. 한두 가지만 숙지하고 투자에 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 투자 조언과 노하우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절벽으로 떨어지는 허망한 길은 아니라는 점만은 믿고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남석관 투자자님의 진심이 이 책에서 정말 느껴지거든요. 정말 책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따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 협찬 정말 1도 없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께 정말 좋아서 권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 중기투자 수익 모형 남석관 증시 사기론. 자,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했죠. 매우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30년 노하우 흘려들지 말자.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기론 원칙으로 투자하여 해마다 큰 수익을 거둔다. 잘된 사람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잘된 사람의 조언을 수용하고 따라야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법이다. 이 투자 모형은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투자법이라 할 수 있다. 1분기 1에서 3월. 전 세계적인 과거 주가 흐름을 봐도 3월 이후부터 6월까지 주식시장이 나빴던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3월 이후 차트상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에 집중하자. 골든크로스를 보이고 얼마 후 정배열 우상향의 모습을 보인다면 선도 종목이 틀림없다. 이런 종목을 너무 빨리 매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시기는 공격적으로 될성 싶은 종목을 발굴하고 확신이 있다면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다. 단, 투자 종목을 발굴하지 못했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계적인 투자는 금물이다. 2분기 4에서 6월. 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급락세를 보이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만약 예견된 악재가 있었다면 1분기에 미리 반영되어 있다. 1년 중 가장 편안하게 투자에 집중하고 꽃 구경하듯이 시세를 즐기는 것이 2분기이다. 3분기 7에서 9월. 3분기는 한마디로 혼조기이다. 3월 이후 대세 상승을 이룬 종목이 7월, 8월에 고점, 꼭지를 형성한다. 이 시기 외부 요인에 따른 지수 급락 시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형성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자. 자, 여러분들 꼭이라고 또 나왔죠? 자, 3분기 7월, 9월에 외부 요인에 따른 지수 급락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건 정말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조건이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들 꼭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상승 후 데드크로스 발생 시 무조건 매도가 원칙이다. 1년 내내 죽을 힘 다해 투자하는 투자자보다 1분기에 매수하여 여름 무렵에 파는 투자자의 수익률이 더 높다. 전자는 손실도 가능하다. 자, 그럼 전자라는 거는 1년 내내 죽을 힘을 다해 투자하는 투자죠. 자, 이 전자는 손실도 가능하다. 그런데 후자는 뭐죠? 1분기에 매수해서 여름에 파는 이런 투자, 이 후자의 투자는 손실이 거의 나지 않는다. 즉, 성공적인 주식 매매는 1분기를 주시하는 데 달려있다. 4분기 10월에서 12월. 자, 지금이죠.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죠. 4분기는 수학기 또는 휴식기이다. 또한 가장 리스크가 큰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 주식시장은 대체로 4분기에 장이 좋지 않았다. IMF, 블랙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가 기억하는 증시의 악재와 대폭락은 대부분 4분기에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매수는 삼가고 매도에 집중해야 한다. 세금 때문에 큰손들의 매도 물량이 11월에서 12월까지 집중된다. 예외적으로 시장 전체가 강세일 경우 골든크로스 발생 종목 위주로 투자하지만 짧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목 발굴 방법도 남석관 투자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들어보시죠. 전년도 결산 실적을 1월에서 2월에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주목하자. 1월 효과를 보여주는 중소형주 역시 주목해야 한다. 증권사의 리포트를 참고하며 상승 초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1월에서 2월에 발굴 작업을 했음에도 기준에 맞는 종목이 없다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에 2분기 이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1월에서 2월에 횡보하거나 저점을 다진 종목을 매수하면 대부분 3에서 4개월 안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꿀팁이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면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주식도 꽤 있다. 따라서 한두 종목을 저점에서 투자하면 연 20에서 30% 수익률을 거두는 일이 어렵지 않다. 자, 여러분들,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 투자 방법으로 해마다 큰 수익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다소 없는 직장인들, 그리고 주부들, 학생들,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투자 방식을 조금 시간이 들 수 있어요. 품이 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자그마한 최선의 노력으로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연 20에서 30%의 수익률을 거둔다면 그런 노력은 어떻게 보면 적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과 대비해서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석환 투자자님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20 단기 투자입니다. 주변에서 주식 좀 한다는 분들 대부분은 단기 투자자일 확률이 높다. 단기 투자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직관, 기술적 매매, 심리 매매이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준비가 되었다면, 그리고 공부가 되었다면 단기 투자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자, 저자는 반드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준비라고 하면 일단 이 책을 매수하고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겠죠. 단기 투자는 짧은 시간에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실전 주식 공부를 하는데 효율적이다.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적은 금액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단기 투자의 매력이다. 21. 단기 투자 수익 모형. 역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 투자는 단기 수익에 목표를 둔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기간은 길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므로 이 기간에 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단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른 빠른 매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함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자, 꼭이라는 이야기 나왔죠? 자, 빠른 매도 늘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대상이 되는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부터 유심히 살피고 뉴스나 재료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면 주가 상승의 높이를 예견할 수 있다. 추격 매수는 절대 삼간다. 특히 장대 양봉이 나타날 때 갭 상승 시에 더 유의하라.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투자 정수의 4단어 중 한 가지, 이평선이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단기 투자의 매수 타이밍은 많이 오르는 가격이 조정을 거칠 때 5일선과 11선이 지지선이 되었을 때 매수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한번 계속 들어보시죠. 단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11선, 21선을 지지하며 급등하는 것은 단기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 여러분들 정형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겪은 단연간의 투자 경험에 따르면 틀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정말 책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꼭 숙지를 하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경우 2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차트로 확인 후 매수한다. 급상승한 이후 주가 방향을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눈에 띈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차트를 저자가 소개를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런 차트를 눈에 담아두고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니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기법을 사용하면 같은 종목에서 짧은 기간 내에 2번에서 3번의 큰 수익도 낼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유목민 투자자도 이런 투자 방법을 썼죠? 상한가가 나오고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2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별도 관리,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한 주가에 재료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정을 거칠 때 5일선과 10일선이 지지가 되었을 때 매수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에서 수익이 나고 성공해야 큰 자금을 만들어 가치 투자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다. 22. 단기 투자 시 주식 매수. 자, 여러분들 계속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기 투자는 하루에도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여러 번 매매하는 투자법에서 1에서 2개월가량 보유했다 매도하는 투자를 일컫는다. 단기 투자의 전제 조건은 단기 매도에 있다. 즉,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나면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눌림목 주는 종목, 재료는 살아있는데 2에서 3일 쉬면서 11선을 지지하는 종목 또는 21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종목으로 매수한다. 단기 투자에서도 시장의 중심주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남석관 투자자님이 계속 강조하죠. 눌림목 주는 종목, 재료는 살아있는데 2에서 3일 쉬면서 11선을 지지하는 종목 또는 21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종목, 요거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서의 주식 매수는 급등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 이후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를 증권 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본 다음에 매수에 동참한다. 단기 투자에서도 수익이 나는 모형이 있다. 수익 모형을 한두 가지만 익히면 한 달에 한두 번만 적용해도 높은 누적 수익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급등 각도에 따른 매매법도 참고할 만하다. 급등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도 타이밍도 더 빨라야 한다. 급등 후 거의 대부분 급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단기 이슈일수록 보유 기간을 짧게 잡고 수익을 실현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단기 투자에서의 매매 기법은 중장기 투자에서 사용하는 정배열이나 골든크로스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역배열 속에서 짧은 정배열인 경우의 종목에서 기간에 따른 누적 상승분을 수익으로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또한 단기 투자 대상이 되는 종목의 상승은 일주일에서 열흘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주일에서 열흘, 여기에도 힌트가 들어있거든요. 행간을 읽어보면 투자 방법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시 주식 매수는 시장의 파급력을 분석하고 거래량과 상승 재료 상황에 따라 5일선, 11선, 21선, 눌림목일 때 매수한다. 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꼭 흘려들지 마시고요. 써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3. 단기 투자 시 요일별 투자 대응법, 대형주 제외. 자, 여러분들 역시나 특급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월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표된 뉴스가 개별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월요일 매수 포인트는 전주 금요일에 처음 크게 상승했다가 저항선에서 지지되는 종목이다. 물론 상승 재료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잠시 쉬는 타이밍이 매수 시점이다. 자, 여러분들 저항선에서 지지받는다는 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자, 요게 지지선이에요.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매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화요일,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요일이다. 월요일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상승했던 종목이 급락하는 일이 많다. 수요일, 목요일.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매매에만 집중하라. 특히 목요일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라. 이는 매우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저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짧게 오르다 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요일에는 신규 매수 자제해라. 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 금요일이 되면 짧게 오르다가 떨어지는 일이 많다. 여러분들, 요런 것들,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요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겠죠. 금요일, 개별 종목의 종가가 당일 저가의 경우가 가장 많다.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아라.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격 상승 후 조정을 받아 하락했지만 지지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눈여겨본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행간 읽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에서의 주가 상승은 일주일에서 열흘을 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단기 투자에서 최초 주가 상승 후에 일주일에서 열흘이 승부수를 띄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재료가 소멸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내가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를 매매 기간이라고 보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지금까지의 투자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초 상승을 확인합니다. 또는 예전에 급등이 나왔던, 이거는 유목민 투자자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아까 계절주 매매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크게 한번 이슈를 받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후보군을 여러분들이 추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계속 이슈가 반복되는지, 재료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최초 상승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재료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는 뉴스를 봐도 되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됩니다. 아니면 해당 기업의 공시를 봐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 최초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지지선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 최초 상승한 시점부터 일주일이나 10일 이내에 그 안에 매도를 빨리 결정짓는 겁니다. 수익을 실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요일별 투자를 적용을 해본다면은, 자, 검토는 금요일 또는 목요일에 할 수 있겠죠. 자, 매수는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하는 겁니다. 자, 매도는 수요일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남석환 투자자가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나서 요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다르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분보다 저희가 경험이 적으니까 일단은 경험 많은 투자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또 가미해서 나만의 수익 모형을 만든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로,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요. 자, 그리고 요일법, 매매법은 책에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니까요. 만약 이 매매법을 활용하시려면 책을 꼭 참고하시고 실전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4. 단기 투자 시 주식 매도. 자,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네요. 단기 투자에서 매도 타이밍은 과하게 올랐을 때이다. 하지만 과하다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이 기준은 아무도 정할 수 없다. 이는 매우 감각적인 판단이며 경험이 쌓이면 좋아진다. 웬만한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올렸으면 그냥 매도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한때 3,000원 아래에서 시작하여 18,000원까지 급등했던 영진약품 투자 경험을 공유하겠다. 어느 날 객관적으로 차트를 살펴보니 가격이 너무 올라간 듯 보였다. 분명 꼭지에 다 왔는데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했다.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손바뀜이 심하다. 주가를 끌어올린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물량을 누군가에게 떠넘겼다는 의미다. 이런 날은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 무조건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하시면 좋겠죠.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매수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5배나 오른 종목에서 나온 이날의 현상은 매도가 정답이었다.
종가는 장대 음봉으로 끝이 났다. 이때 자칫 신규 매수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대부분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또 책에 나오니까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세에 있다가 벼랑간 하한가가 나오지는 않는다. 마지막 날에는 위아래로 심하게 출렁거리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 이처럼 절호의 매도 타이밍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미리 팔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섣불리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매도하면 된다.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세에 있다가 벼랑간 하한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위아래로 심하게 출렁거린다는 거죠. 자, 이때가 절호의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25. 단기 투자 시 주식 매도 노하우 5가지 공유.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기 투자에서의 매도는 정광석화 같아야 한다. 판단이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매도에 도움이 되는 5가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 테마주의 경우 대장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시기가 있다. 이럴 경우 매도 타이밍이다. 두 번째, 단기 급등주의 경우 해당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했거나 자사주 매도가 나오면 즉시 전량 매도한다. 세 번째, 주가의 상승을 견인해주던 재료나 뉴스가 희석되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네 번째, 이격률이 120% 이상이거나 투자 심리 지표가 80% 이상이라면 매도를 준비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격률이란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지표고요. 투자 심리 지표라고 하면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서 주식이라고 치면 이 투자 심리 지표가 나오고요. HTS에서 설정을 해도 나오는 겁니다. 이격률과 투자 심리 지표 같은 경우에는 HTS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5번째, 시장 조치 상황, 투자 경고가 붙은 경우도 매도 시그널이다. 자, 요 5가지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써먹으시면 좋겠죠. 26. 장기 투자 수익 모형. 장기 투자의 대상은 대형 우량주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이다. 대형주를 매수하는데 가장 유리한 시점은 전체 시장이 하락 추세 마무리 또는 해당 산업군의 업황 개선 모멘텀을 보여주는 시점이다. 자, 여러분들 요 말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한번 또 뒤에 나오니까요. 계속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수 타이밍.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상황과 수출 기업들의 전망이 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주가 상승, 대세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세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대부분, 잘 중요합니다. 순환 사이클을 가진 업종인 동시에 수출 주도 업종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거나 회복 국면에서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수출 업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 중요하죠. 장기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2번째 항목은 골든크로스이다. 자, 여러분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중기 이평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많은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여 이내 정배열 모양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수 상승 초기에 골든크로스 발생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투자 대상은 산업을 선도하는 종목이어야 한다. 상승 초기 플러스 골든크로스 플러스 선도 종목 시장 중심주의 기준을 충족했다면 얼마 후 차트상 정배열 우상향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투자자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에서 향후 전망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고 확신이 서면 중장기 투자 목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자.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들 말하지만 재무적 요소, 기술적 요소, 수급적 요소를 꼼꼼히 점검한 후 수익을 낼 승산이 크다고 보이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라. 분명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투자 시 반영, 실천한다면 잃지 않는 투자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마지막 수익 모형 3가지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이 외에도 U자형 투자 기법, 그리고 발굴 절차 이런 게 또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책을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27. 지수를 리딩하는 쪽은 외국인. 지수 상승을 리딩하는 쪽은 거의 외국인들이다. 지수가 횡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이라면 더욱 좋다. 28. 매수해야 하는 주식.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발행 주식 수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라고 했죠. 중요한 거죠. 자, 들어보시죠. 자금이 적고 발행 주식 수가 적은 기업은 재무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예컨대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라면 재무제표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도산 위험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특히 테마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자본금과 발행 주식 수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 홀가분한 종목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그 밖에 기업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경제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전망이 좋은 산업군 내에서 1등을 하는 기업,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매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9. 매수하지 말아야 하는 주식. 경영자 관련 사고가 언론에 노출되어 이미지가 나쁜 회사는 매수하지 않는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얼룩진 기업도 피해야 한다. 관리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다. 또한 적자폭이 큰 기업도 피해야 한다. 가격이 낮고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본금이 크고 주식수가 많은 종목은 매력이 없다. 나는 종목을 선별할 때 주가가 너무 싸고 총 발행 주수가 많은 종목은 일단 거르는 편이다. 가령 발행 주수가 7천에서 8천만 주 이상이면 투자 시 거의 배제한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채권, 추가 상장이 잦은 기업도 피해야 할 기업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업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투자 초기부터 이러한 리스크 많은 주식을 멀리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지름길임을 주지해야 한다. 30. 매수하지 말아야 하는 주식, 기술적 측면. 자, 여러분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수를 피해야 하는 스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 추세인 종목은 피하자. 기업의 발전 전망이 없거나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종목도 피해야 한다. 역배열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공시에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피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나 그 밖의 퇴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주의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도 퇴출 사유가 된다. 이런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산보고서가 나온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매우 중요한 거 뭐였죠, 여러분들? 3월에 보고서가 안 나오는 기업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좋아도 일단 제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팁들을 정확하게 진짜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게 좋거든요. 이 책의 이런 조언들은 중간중간 실전 투자의 맥이라는 코너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참 좋았습니다. 미처 설명하지 못한 정말 중요한 실전 투자의 맥이 많으니까요.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31. 원샷 원킬. 매수한 종목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라.
여러분이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해보자. 며칠 동안 맹수를 쫓던 끝에 드디어 눈앞에 맹수가 나타났다면 흥분이 몸을 가득 채울 것이다. 날렵한 맹수를 제압할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실수는 곧 죽음이다.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떨리는 손으로 당기는 방아쇠질 한 번으로 맹수를 쓰러뜨려야 한다. 정확한 총알 한 발로 맹수를 잡을 수도 있고 실패한 총알 한 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샷 원킬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주식 투자가 어떤 것인 줄 대충은 안다. 그러나 종목을 매수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 그동안 공부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도 고백한다. 초보자들의 눈에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상승과 하락만 보일 뿐이다. 처음에 매수한 종목에서 얼마라도 수익이 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원칙 없는 주식 투자는 투자자의 기대를 꺾어버리기도 한다. 잘못 매수했을 경우 즉시 손절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면서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몰라 손실만 늘고 매사가 서툴 수밖에 없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을 믿어야 한다. 다시 계좌를 정비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채 투자에 나서야 한다. 나도 단기 투자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았다. 수없이 많은 수익과 손실 경험을 반복했다. 그만큼 시장은 어렵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작은 실수와 실패의 반복이 역설적으로 원샷 원킬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이다. 원샷 원킬은 매수한 종목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내가 일반 투자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다. 주식 투자에 앞서 투자자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투자의 신중함과 조화를 이룬다면 원샷 원킬이라는 놀라우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마치며 사실 최근에 출간된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를 리뷰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간된 남석관 투자자의 저서 실전 투자의 정석을 리뷰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정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의 노하우로 가득 차 있었고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그 책과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자서가 재밌기 쉽지 않은데 정말 뭔가 흥미진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꼭 매수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 역시 이 책은 다시 읽으면서 노트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 투자하는 것에 진심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투자로 성공하여 10억 계좌를 보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